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성능 최적화. 이게 좀 복잡하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죠. 공유해주신 SQL 쿼리랑 인덱스 설계 관련 강연 자료를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단순히 정보 요약보다는요, 이 인덱스라는 게 어떻게 데이터 검색 속도를 확 끌어올리는지 그 원리랑 또 그 뒤에 숨겨진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이해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왜 작은 선택 하나가 이렇게 큰 성능 차이를 만드는지 한번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우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자료에 보니까 세금 계산서랑 지로납부 데이터를 같이 줘야 하는 꽤 복잡한 SQL 예시가 있던데요. 거기서 핵심적인 비효율이 뭐였나요? 아, 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같은 기간에 지로납부 데이터를 이걸 불필요하게 2번이나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2번이요? 네, 마치 책의 똑같은 페이지를 2번 읽는 거랑 같은 거죠. 이게 왜 그랬냐면 세금 계산서랑 지로납부, 이게 다대다 MM 관계거든요. 이걸 처리하는 방식이랑 또 고객이나 대리점 같은 데이터 하위 유형 구분하는 로직, 이런 것들이 좀 얽혀 있었어요. 아, 복잡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복 제거하려고 디스팅트를 썼는데 사실 이 디스팅트가 보이면 뭔가 좀 구조적으로 비효율이 숨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디스팅트가 보이면 일단 의심을 좀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실제 필요한 작업보다 몇 배는 더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같은 데이터를 2번이나 읽다니 확실히 비효율적이네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인덱스가 딱 등장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인덱스가 정말 중요하죠. 책 뒤에 있는 찾아보기, 색인 같은 거예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원하는 걸 정말 빠르게 찾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인덱스를 잘 만들어 놓으면 데이터 블록 몇 개만 딱 읽고 끝낼 수 있는 작업을 인덱스가 없거나 좀 잘못 설계돼 있으면 수백, 수천 개의 블록을 다 뒤져야 할 수도 있어요.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하죠. 특히 컬럼 하나짜리 인덱스 말고요. 여러 컬럼을 이렇게 묶어서 만드는 결합 인덱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결합 인덱스, 여러 콜럼을 묶는 건 알겠는데 그 콜럼들의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료에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필요한 콜럼들 쭉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합 인덱스는 컬럼 순서에 따라서 성능이 하늘과 땅 차이일 수도 있어요. 순서가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네, 어떤 순서로 정하느냐 기준이 좀 있는데요. 첫째는 조건절에 항상 쓰이는 컬럼인가. 둘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퀄 조건,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값으로 조회하는 조건으로 자주 쓰이는 컬럼인가. 이게 like나 범위 조건보다 훨씬 중요해요. 이걸 앞에 둬야 합니다. 이퀄 조건이 제일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셋째는 이 컬럼 조건만으로도 데이터를 확 걸러낼 수 있나. 그러니까 분포도가 좋은 컬럼인가 하는 거고요. 넷째는 혹시 정렬, 솔트 작업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해요. 아하, 그러니까 그냥 컬럼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접근 방식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인 순서로 전략적으로 배열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치 데이터가 흘러가는 길을 설계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인덱스 설계에도 함정이 있어요. 이걸 잘못 쓰면 성능 개선은커녕 오히려 시스템 전체에 부담을 줄 수도 있거든요. 어떤 함정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인덱스가 너무 많으면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 삭제할 때 부하가 커져요. 테이블 데이터만 바꾸는 게 아니라 관련 인덱스 구조를 전부 다 갱신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인덱스도 결국 관리 대상이니까 변경 작업 자체가 비용이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둘째, 이게 진짜 위험할 수 있는데 특정 쿼리 하나 좀 빠르게 하려고 인덱스를 추가하거나 순서를 바꿨는데 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른 중요한 쿼리들 성능이 갑자기 확 나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헉, 그런 일이. 네, 그 자료에 나온 신입사원 실수가 딱 그런 경우죠. 밤새 열심히 인덱스 하나 만들었는데 다음날 전체 시스템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재앙이 터진 거죠. 와,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옵티마이저가 기존에 잘 쓰던 효율적인 인덱스 대신에 새로 생긴 어쩌면 덜 효율적인 인덱스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럴 수 있군요. 부분 최적화가 전체를 망칠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데이터 분포가 좀 극단적인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 고객 데이터의 한 90%가 특정 회사 소속이다 이러면 네. 이럴 땐 일반적인 인덱스 스캔보다 그냥 테이블 전체를 쭉 읽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오,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조건값에 따라서 실행 계획을 좀 다르게 유도하는 그런 SQL을 짜거나 DB 설정을 건드리는 좀 고급 기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많이 실수하시는 거, like 퍼센트 검색어 이런 패턴 있죠. 네. 앞뒤로 퍼센트 붙이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인덱스를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피해야 하는 패턴입니다. 오늘 분석을 쭉 들어보니까 인덱스 설계라는 게 단순히 기술적인 설정 문제가 아니네요. 데이터의 분포 특성이나 다양한 쿼리 패턴, 그리고 이게 시스템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까지 다 고려해야 하는 정말 깊이 있는 전략 수립 과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핵심은 그거예요. 꼭 읽어야 할 데이터만 가능한 한 한 번만 읽도록 만들자. 이게 목표죠. 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결합 인덱스 컬럼 순서의 중요성, 또 데이터 분포의 특수성, 그리고 어떤 변경이 가져올 잠재적인 부작용 같은 것들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테스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그냥 임의로 운영 환경 인덱스를 막 건드리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정말 신중해야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관리하거나 사용하고 계신 시스템 어딘가에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 같은 그런 숨겨진 비효율이나 어쩌면 잘못 설계된 인덱스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다음에 성능 문제를 딱 마주쳤을 때 단순히 인덱스를 추가하는 걸 넘어서서 좀 더 깊은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